나한테 있으니까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7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한 대가 벌써 날아오면서 야로 데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숨어있던 차가 아이가 오니까 숨어있던 차가 달려와서 애를 태워요. 예. 돈을 풀었어요. 네, 밑에 거. 밑에 거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주는가 동시에 이렇게 거기면 지금 몰입한다 할 때 그 돈에 그 몰입하잖아요. 아, 돈을 뭉탱이로 준 게 아니라 뿌렸다고요? 그 돈을 뿌렸잖아요. 다음 생에 있다면 내가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고 내가 엄마를 태어나서 엄마를 돌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북을 하려고 딱 계획했는데 갑자기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 백두산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진아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삼촌 있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때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한으로 나오려고 결심을 하고 여기로 나오게 됐어요. 그 나오게 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언제쯤 탈북을 하신 거예요? 4월 13일인데요. 4월 그 이틀이면은 김일성 생일이었어요. 김일성 생일. 네. 그런데 그때 당시 4월 13일이라고 말하면 특수 경비를 설 때였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강을 하면서 좀 장사를 했어요. 예. 장사를 했던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군관들한테 다 질러주고 그 강을 넘자마자 그 중국 그 경비 초소들이 있었어요. 또 공간. 예, 거기는 그 공안들이 한 10m도 안 된 그 공간 사이에 경비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술이 취해 마침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걸 보셨어요? 예, 그걸 보고 아기를 얻고 그 산을 넘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따님은 기억나요? 아빠랑 같이 넘었던 거? 네,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업으시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었는데요. 네. 중국에 와서 저희가 살 곳이 없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천막을 짓고서 이제 살기로 했어요. 네, 살기로 했는데 낮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깨암도 뜯고 버섯도 캐면서 또 여러 가지 고사리, 고비 이런 것을 캐가지고 말려서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제일 행복하고 기억에 잊지 못할. 아니, 어머님. 집이 지금 생각하면 집 형태가 제대로 집이에요? 아니면 움막이에요? 뭐예요? 움막이에요, 그게 그냥대로. 그냥 바람 막는 곳? 예. 그냥대로 그 나무 토막을 깔고 거기다 대충 집 같은 것도 또 깔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잠을. 비 오면 좀 새고. 예. 그때 당시 한 이틀은 거의 굶었어요, 거기서. 그렇지. 산중이 들어나니까 그냥 굶었어요. 근데 아기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양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그 양머리 꾼 아저씨가 올라가다가 봤어요, 그걸.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리를 좀 많이 도와줬댔어요, 그때. 뭐 불이라도 예,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된장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성냥불도 갖다 주고. 이거 없을 땐 그냥 풀 뜯어먹고 열매 따먹고 산 거고. 예, 버섯이란가. 아이고. 너 혹시 거기서 이제 얼마나 지내셨었어요? 몇 달 동안은 거기서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켈러도 얼고 이러는데 그 음악이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일부 사람들한테. 저희 가면 사람 산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 중국 사람들도 올라와가지고 저기 되게 신기해가지고 와서 들어와 보고 하고 뭐 가끔씩 물건들이 없어질 때도 있었었거든요. 야, 그 훔쳐갈 게 뭐 있다. 그러니까. 벼룩이 간을 쳐먹지. 거기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었으니까 누군가 이제 경찰에다가 고발했는지 저녁에 저희 가족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제 일어나시고 이제 경찰들이 오는 것 같다. 빨리 저희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자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저희랑 이제 산으로 높이를 이렇게 도망쳐 갔어요. 도망쳐 가다가 이제 경찰들이 막 몰려오니까 엄마랑 아빠가 엄마랑 저를 먼저 피신해 있어라고 어떤 되게 그 큰 바위 있는 그런데 산골 옆에다 걸작에다 저희를 숨어난 거예요.
둘이를 숨겨놓고 그럼 너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고 아빠는 이제 저쪽으로 갈게 해서 아빠가 이제 경찰들을 위원해가지고 저기 도망친 간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유인하고. 네, 유인해서 다 반대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아빠를 뒤쫓고 가시는데 엄마랑 저는 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빠가 몇 발자국도 못 가다가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어떡해.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진짜 힘도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마도 저를 살려야 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아빠랑 눈앞에서 아빠랑 생일을 하게 됐고 그때 아빠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소식을 그게 아버지 마지막 본 모습. 그때 당시 애기 아빠가 한국에 꼭 애기를 내보내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애기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래. 아버지랑 그 이별도 제대로 못했네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막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나가게 붙잡고 우리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와. 너무 마음 아프다. 아이, 너무 마음 아프다.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히고 온 밤새껏 여튼 애기하고 같이 있었어요. 있다가 지가 이렇게 중국 다니면서 알던 집이 있었어요. 조선족 집이. 예. 그 집에 돼지굴이 있었어요. 창고같이 생긴 돼지굴이 있었어요. 돼지굴이 뭐예요? 돼지굴이. 돼지를 기르는 집. 돼지우리. 돼지굴이 얘기하죠. 돼지우리? 네, 돼지굴이. 돼지굴이 있었어요. 예. 그 돼지굴 밑에다가 우물 팠던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창고나 돼지굴처럼 이게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2m 간격을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삐졌게 앉아있고 있을 만한 그 정도로. 아이고. 예. 토굴 생활이라는 게 그림이 얘기만 들어서는 어머님이 상상이 안 가. 이게 대강 그리셨지만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저 그라마 때.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건 집이고 예. 그리고요. 여기 돼지굴이에요. 예. 요 돼지굴 요 옆에 요 안에는 요 지피랑 있고 요 독들이에요. 독. 예. 그리고 지가 요 우물 파가지고 아기를 꿇안고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다가. 예. 그리고 요건 통나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계단처럼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화장실. 위에 뭘 치워줘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리고 요거 왜 독이란 거 올려놨는가 하면은요. 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늘 판자로 여기 깔아가지고 모래를 또 덮어놔요. 누구도 모르게. 그러면은 요 위다가 집도 깔아놓고 독도 막 위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나가? 아니 어머니 그러면 저 하루도 못 있어요. 하루가 사람. 진짜 와.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 몇 시간도 못 몇 주가 아니고요. 한 달 있었어요. 한 달. 하루 어떻게 있어? 예, 한 달. 아이고. 예.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 김에 우만이라도 그럼. 이불 갖다 놔도 춥고 애가 많이 추워 하면은 지가 아기 발을 제 뱃속에다 여주고 녹이고 이래가지고 아기를 자장가를 불려주고는 조금씩 자장가를 불려주고면 아기가 자는 거예요. 자면은 지가 또 이렇게 저는 잠이 안 나요. 그래도 또 경찰들이 올 것 같아가 개 짖는 소리만 나도 저는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 예. 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냐. 거기서 속에서 너무 울들어날까 나중에는 그 눈물이 마지막에는 이 얼굴이 내리는 것이 따갑더라고요. 막 그 눈물이가. 엄마가 제가 너무 떨고 추울 때마다 이제 진짜 차디 찬 제 발을 뱃속에다 넣으셔가지고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 발은 따뜻해지는데 엄마는 또 추워지시고 이랬고 또 가끔 제가 너무 거기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밖에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겠다고 나가면 안 되냐고 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는데 여기서 좀 나가겠다고 너무 숨 막히다고 여기가 아니 막 때려 쓰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저를 달래시고 또 제가 때려 쓰고 울면 경찰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용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 그러면 일어날 수는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면 그 저희 한 2m 아니 정도의- 2m면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2m는. 그런 토굴집은 이제 맨 흙만 있으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합판을 올려 받치던 통나무를 버치해서 어쨌든 그 틀을 잡았습니다. 예, 예. 잡다 나니까 2m에도 이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도굴이라는 거는 게. 진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저희가 주인집 안에서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경찰들이 아마 여기에 왔었나 봐요. 와서 여기를 수색했는데 발로 막 쿵쾅쿵쾅 막 이렇게 굴었나 봐요. 굴었는데 여기가 빈소리 나잖아요. 거기 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 이렇게 드러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막 이불 덮고 산 그런 광경을 보고 그 경찰들도 놀라고 갔다 오고 그 소리 들었었어요. 우리가 며칠만 안 있었으면 거기서 다시 북송해서 나갈 뻔했죠. 야, 진짜 천운이다, 천운. 아니 근데 여기 이만갑 식구 중에 이제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땅속에 굴 파고 산다는 얘기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중국에 탈북을 해서 한 달가량 김치움이 있었어요. 진짜 공감되는데 제가 탈북을 해서 그날 저녁에 그 꽁안이 너무 많이 들이닥치니까 주인집에서 일단 김치움에 들어가라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움에 들어갔을 상황에 김치가 독이 한 5개 가량 있고 내가 이렇게 꼬부리고 누워있을 만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안하게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뭘 생각나는가. 뭐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보다도 못하다는데 우리는 진짜 뭐 유명한 지도자도 있고 내 나라도 분명히 있고 하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진짜 남의 나라 김치움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그게 가장 진짜 너무 서럽고 분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살아서 이 땅속에 홀로 있다는 그 자체 그 배고픔과 서러움을 다 떠나서 그게 너무 정신적인 그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은하 씨도 중국에서 산에도 살아보고 했잖아요. 그치, 저희가 살았던 데는 옴집이 아니고 닭장이었어요. 어머. 아까 몇 개월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4년을 살았어요. 저희 살던 그 산에서 한 500m 올라가면 하나 옴집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딸 2명을 데리고 그 산에 와서 살던 사람인데 자기네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대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근데 그 이유가 어느 날 밤에 처음 보는 중국인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모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딸 2명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납치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딸들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당신도 우리랑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자기 전에 베개 밑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를 깔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 얘기를 들은 날부터 망치 아니면 칼 같은 거를 베개 밑에 꼭 넣고 주무셨어요. 그러면 그 아까 그 돼지굴에서 한 달 생활하고 나와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지가 혼자 힘으로는 중국에서 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자면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헤어져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고아원이요? 네. 그 양대로 밥은 먹고 살겠고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냈어요. 저도 그때 어린아이지만 이제 또 그런 쫓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것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도 12살 넘도록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 공부가 또 너무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엄마랑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헤어지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갈 길로 가고 저는 어제 고아원에 이제 가게 됐죠. 거기에서 아이를 보내놓고 지가 혼자서 그다음에 좀 또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지가 북송됐어요. 네? 네. 정말 설상가상이다, 진짜. 뭐야? 네. 어쩌다가. 윗집에서 아마 신고가 민원을 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 뭐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밭에서
하다가 그 경찰들이 올라오면서 군향대로 붙잡혀서 북송해서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살았어요. 어머, 3년씩이나? 네. 3년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런 아기가 있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딸이. 근데 딸이 없이 지가 혼자서 북송해서 나갔으니까 걔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가 네 딸을 한국으로 남한으로 보냈지. 예.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저를 죽이려고 했지. 그게 뭐 정치로 그냥대로 들어가서. 보이블로. 예. 그런 걸 저는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면은 그냥 나는 들어가서 죽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 무서운 고문 매를 많은 한이 있더라도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생각하면 나는 입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매를 맞다 매를 맞아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매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악밖에 안 남으니까. 어딘가니 매를 맞으면 퍼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겨보니까 저는 온 몸이 다 새까맸어요. 근데 그 얼룩이 아직까지 저는 이게 다 있어요. 아직까지 이 몸이 다 있어요. 이 다리란가. 그 어머니 북송되고 3년 정도 감옥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 향희 씨는 계속 고아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연락이 없었어요, 전혀. 그게 비밀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래도 부모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저한테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질 않았어요. 나 뭐 나중에 위험할까 봐 그랬네. 예,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고아원에서 이런 북한 애기들이 우리 애기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명 키우고 나 있었어요, 그거 그 집에서. 봤어. 거기는 밥은 잘 줘요, 고아원은? 그래.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요. 어떡해. 거기가 이제 아파트 이제 5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냥 정말 365일 그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고 이러는 거예요. 살찐다고 운동도 못하고 살찌니까 밥을 한 그릇만 먹으란 거예요. 한참 그 사이에.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는데 거기 가니까 고아원이니까 밥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생사를 이제 몰래 갖고 와서 방에 들어와서 막 먹고 그랬었어요. 씹어먹고. 네, 밥은 못 해먹으니까 밥을 해먹으면 알잖아요. 반찬은 뭐였어요? 반찬은 주로 거기 집에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뭐 손님들 먹다 남은 거를 갖다 주시는지 저희가 맨날 돼지 껍질 먹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반찬 남은 거 섞은 거. 네, 와, 그냥 뭐 그냥 오가잡탕 갖다다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향희 씨가 이렇게 고아원 생활을 했던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후에 남한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밥 잘 먹으라고 보내신 건데. 5층에 살던 곳이요. 네. 그냥 뛰어놀지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밑에 층에 이제 사람이 사니까 그럼 경찰들이 또 그치.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항상 화장실에 가면 물을 한 번에 못 내려야 한 여러 명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식으로 살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발끝도 그냥 들고 다녀야 되고. 이야, 무슨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웃긴다. 그러면 어머니 그 북송돼서 3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한국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애기 아빠 형님이 그 북한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 거기를 찾아갔어요, 지가. 근데 애기 아빠가 거기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바로 애기 찾으러 중국으로 또 다시 탈북해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예. 애를 찾아야 되니까. 자식 찾아야지. 그래서 저도 저도 탈북해서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찾다 보니까나 아무리 찾아봐도 애기 아빠를 오늘날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남편은 지금 그러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네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아무튼 중국에서라도 살아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녀지간에 이래 나온 걸 보고서라도 자기가 힘을 내서라도 살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제 어머님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이제 또 강을 건너게 되겠네요. 향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야 소식도 몰라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 중국에 와서도. 예. 일단 내가 그러면 남한으로부터 먼저 가자 하고 생각하고 지가 블로크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예, 한국에 와가지고 애기 소식을 몰라가지고 무척 정말 애를 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번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 어? 너 딸이 나한테 있으니까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7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그게 깡패였어요. 예. 여하튼 말이 안 나가가지고 가만히 이래 있다가 그러면은 내 딸이가 너한테 그러면 납치되었다는 거 있고 너한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건가 하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딸을 살리겠으라면은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중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떡해. 우리 애기 목소리를 한번 그럼 들여주라 나한테다가 하니까 얘가 그 전화에다 대고 엄마 날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하는 게 그 애처럼이 아직까지 귀에 지금 쟁쟁한데. 근데 이게 뭐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예, 근데 진짜로 야 목소리였어요 그때. 정확히? 예. 납치를 누가 한 거예요? 저를 키워주시던 고아원에 있는 그 여자분이 이제 양엄마? 네, 양엄마죠. 이제 납치를 해서 자기 깡패들 시켜가지고 이제 그 오빠가 깡패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제가 깡패인데 오빠를 시켜서 납치한 거네. 네,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니다가 저를 이제 이렇게 양딸로 양육하겠다고 고아원에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고아원에서. 그 집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 한국 갔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해 하면서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 돈을 안 보내주면 북한에 보내겠다 아니면 팔아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보내면 너는 엄마가 한국 갔으니까 너는 분명히 총살해서 죽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어린이한테. 만약에 공안에 이제 너를 고발하면 우리는 포상금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버니까 너가 살겠으면 엄마한테 돈 보내라 하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한 16살짜리 애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저를 뭐 구타하거나 때리지는 않고 그냥 저를 많이 협박하고 무섭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밥은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살리게 하려고 밥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는 대로 밥을 다 먹었어요. 왜냐면 언젠가 도망칠 시간이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는 밥을 다 꾸역꾸역 다 먹고 내가 진짜 도망칠 힘을 기르자고 항상 도망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 진짜. 돈 7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지가 그 7천만 원을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돈인데. 말도 안 돼. 그래서 얘들은 보름 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름 안으로 그 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보름 안에도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들을 내가 시간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나도 그 어떤 작전을 좀 짜야 되잖아요.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야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니까는 이들이가 그러더래요. 야를 보고 애기 보고 네 엄마가 지금 쇼를 하고 있다. 근데 얘들은 내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중국 애들은 한국에 남한에 가게 되면은 남한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7천만 원에 야 내가 한국으로 나온 지 지금 1년 나이 됐는데 너가 나한테다 7천만 원을 요구한다면은 어느 만한 정도 시간을 둬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 달을 나한테다가 기한을 줬어요. 한 달이 어떻게 많아? 내가 요만큼만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무작정 무릎 꿇고 소리 돈을 좀 꿔달라고. 무작정 무릎 꿇고 돈 꿔달라고. 지인인 것 마냥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 돈을 꿔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다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간을 판다고
예, 간을 네네. 팝니다 하고 제가 연락처를 남겨뒀어요. 예. 제가 한 이틀 만에 자기가 간을 산다는 거예요. 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간 검사를 했어요. 가서 다. 예. 그래 간 검사를 한 게 다행히도 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을 줄 거니까 그럼 돈을 얼마나 주겠냐 하니까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2천만 원이라도 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 기도를 했어요. 그냥대로. 하나님 나가 이 간을 떼어주면서라도 그냥대로 내가 죽지 않게만 해주라. 내가 아기만을 데려다 놓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해주라. 여하튼 지간 내가 간을 이렇게 떼줄 때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만 달라. 네. 나가 기도를 엄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지가 아는 사람이 돈을 2천만 원을 자기가 꺼준다는 거예요. 꺼준다는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네. 후제 내가 돈들을 다 물어줬어요. 물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나한테서 받을 생각은 못 하고 있었대요. 여하튼 네, 불쌍해서 나를 꺼줬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진짜 네.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네, 그 그래서? 사람은 예. 그래서 돈을 구했어요. 예. 해가지고 지가 실장은 7천만 원은 다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양말 주머니에다가 돈을 해가지고 배에다 딱 차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중국에 지금 애가 청도에 좀 붙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사냥개라 할지언정 사냥개라 해도 자기 지방이 아니고는 울을 수가 없고 그 환경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청도에서 청두라는 데로 완전 먼 곳이에요. 그 짝해를 청두. 끌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천성이라는 만나지 데. 말고 예. 너희 그러면 다른 데로 와라. 걔네들이 잘 모르는 그러면 가들이 그 아는 그들이니까. 그것이 또 많고. 그렇지. 그 김에 또 내가 옛날부터 많이 좀 알던 애들이 있었어요. 하나 또 거래를 많이 했어요. 연결파구나. 네, 내가 그 북한에서 좀 도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대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도에 가서 제가 차를 2대를 내가 샀어요. 여하튼 전화상으로 지금 나가 지금 공안에서 거기 비행기에서 내렸다. 너 어디야? 자기도 이래 내렸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봤어요. 먼 자에서 봤는데 그러면 네가 우리 애기를 보여주라 나한테다가 애기를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래 너도 옆에 사람이 달린 게 없겠지. 나도 물론 없겠지. 하고서리 옷을 벗고서리 그 돈을 보였어요. 이렇게 양말에다 찬 거. 양말에다 찬 걸 보였어요. 그러면은 나가 돈을 줄 사람이니까 애기를 네가 먼저 보내라. 네. 하니까 애기를 보내주더라고요. 예. 애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 맞아, 향이. 네.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도 눈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눈이 보이질 않더라고, 나가. 예. 긴장했어. 예, 긴장해. 눈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애기가. 근데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제가 딱 나처럼 생겼다고, 애기로. 근데 얘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직구. 똑같이 생겼지. 예, 똑같게 생겼다고. 차가 내가 2대를 샀다 했잖아요. 한 대가 벌써 날아오면서 야로 데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숨어있던 차가 아이가 오니까 숨어있던 차가 달려와서 애를 태워요. 예. 그다음? 그래가지고 야를 데리고 너네 어디 그짝해는 가라. 그러면 내가 또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만나자 하고. 어머니, 잠깐만, 애를 픽업해서 우리 쪽에서 숨었던 차가 나가 데려갔어. 네. 저쪽 깡패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돈 있으니까. 내가 애만 돈 데리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네 애기를 먼저 보내라. 내한테서 돈을 갖다 하게 되면은. 자, 이제가 더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이제부터 돈 문제 나온다고. 자, 지금 어떻게 이제? 근데 돈이 여기 있는데 애기는 구했어. 앞에 있어. 애기는 구했어. 돈은 7천만 원이 안 돼. 야, 돈 내놔라. 전화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를 그러면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다음에 네가 거기 서라. 너가 거기 딱 서. 이래가지고 내가 또 다시 그 돈을 풀었어요. 네, 밑에 거. 밑에 거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그게 얼마예요? 그 돈을 300만 원이에요. 5천 중에 300. 300만 원. 예. 네, 그 300만 원을 내가 푸는 신용 냈어요. 지금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주는가 동시에 이렇게 거기면 지금 몰입한다 할 때 그 돈에 그 몰입하잖아요. 아, 돈을 뭉탱이로 준 게 아니라 뿌렸다고요? 그 돈을 뿌렸잖아요. 날려서? 그 돈이 지금
몰입하는 거야 지금 다. 300만 원을? 네. 응, 몰입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내 차가 와가지고 나를 또 해서 그 300만 원을 내가 다 풀어가지고 몰입한다 할 때 그와 동시에 내 차가 와가지고 나를 또 해서 내가 또 씩 날아갔지. 페이크보다 더 이런 일이. 진짜 영화네, 영화. 야, 뭐 진짜 머리가 완전 진짜 대박이시다.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 뒤로 돌아다 보니까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 괜찮다고. 괜찮아, 내 동네야, 여기. 괜찮아. 그래가지고 야들이 나를 또 추격해서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에이, 그래가지고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 저리 그 자리에서 지가 다 박살 부셔버렸어요. 칩을 꺼내가지고. 그 위치 추적도 당하지 않는가 또. 그래가지고 딸을 만나러 갔어요. 네.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는 오래됐지. 보자 한 4년. 감옥 3년에 3년. 한국 생활에. 한 3년, 4년, 5년 됐겠다. 5년 거의. 됐겠 4년 반. 근데는 애기가 나를 보고 반가봐라 안 하는 거예요. 애기가. 왜? 그러니까 내 말이 나 떨어져 살았으니까. 막 저도 이제 막 긴장하고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를 멍하니 받고 그냥 엄마를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엄마는 여자 대장부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니까 엄마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그냥 꽉 쥐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꽉 쥐고 있었고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엄마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냥 힘없는 부계손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 달리 보여. 지금 이 납치 협상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뭔가 약간 보스 위안 같아요. 보스 같아. 근데 그 어머니가 간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너무 많이 슬펐고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많이 애를 쓰셨고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에 엄마 딸로 태어난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음 생에 있다면 내가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고 내가 엄마를 태어나서 엄마를 돌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대단하시다. 너무 멋있어. 세상에 엄마보다 강한 사람이 없구나. 이게 없다. 이만갑에 나온 이유도 사실은 아빠를 찾고 싶어서 나온 게 또 있어요. 아빠는 지금 1957년생이시고 얼굴이 하얘서요. 하얘시고 네. 그리고 키는 그냥 보통 160 조금 넘으시고 57년생이면 몇 살 정도죠? 63, 4. 63, 4. 네, 한 63세 됐는데 아빠도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아빠가 저를 대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 되게 대견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남한에서 살고 있으니까 꼭 살아서 다시 만나는 날을 희망하고 있어요. 향이 양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전공 중에 간호학과? 네, 있어요. 대단하시다. 엄마가 되게 많이 아프시고 고혈압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좀 아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되면 24시간 엄마를 그래도 케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그랬고 간호사. 엄마가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가요, 지금? 엄마가 이제 몇 달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니? 하니까 엄마가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이게 급한 상황인 걸 알고 제가 바로 엄마를 모시고 종합 검진을 받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신장 판막 역류 질환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엄마는 지금 병원도 안 가시겠다고 하고 안 이제 한다고 제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엄마들 수술을 그래요?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요. 어머니 저 뒷바라지 왜 수술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이때까지 제가 번 돈은 제가 빚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던 그 돈들을 제가 다 물었어요. 이제 빚은 다 갚았고. 다 집도 벌어가지고. 마련을 하셨고 나중에 그 돈. 예. 아기를 또 마지막까지 학교를 보내자면 또그 돈이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지. 예. 수술비 많이 들을까 봐. 예. 좀 있으면 졸업하니까 그래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수술을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돈이 일단 들어요.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사세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가게 하세요?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순천에서요. 아, 수술하면 가게를 닫아야 되니까 안 하시는구나. 다 닫아버려야 돼.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돈이 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니, 어르신들은 저희 아빠가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판막을 되게 안전한 수술인데 어르신들은 심장 수술은 무조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히 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돈을 써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몇 년 더 살자고 돈을 써서 수술을 하나 이 마음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꼭 수술하셨으면 저 좋겠어요. 엄마 예. 내가 볼 때는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 100살까지는 넘게 사는데 네. 식당에서 뭐 파세요? 그 제주도 흑돼지를 팔고 있어요. 저기 북한에서 오셔서 북한에서 제주도 흑돼지를 통일이 됐네요, 통일이. 어머니 그러니까 네. 조남도 이게 가게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지으신 건 아니죠? 돼지고기 이름이랑은 상관없는 아니 거죠? 그냥대로 새롭게 돈을 이렇게 버니까 예. 이렇게 새로운 돈 그냥대로 신돈이라 했어요. 아 새로운 돈. 네. 3년 정도 되니까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탈북을 하려고 딱 계획했는데 갑자기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 백두산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백두산에서 아니 무슨 일 벌어진 거예요? 엄마와 사촌 언니가 같이 탈북을 할 계획이었고 네? 탈북하기로 예정한 전날에 엄마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그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 엄마가 탈북을 돕기로 했던 그 브로커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여자 2명이 강을 건넜고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다가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산이 어머님 실종하시면 어떻게 어디서 찾죠? 백두산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산 하나가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한반도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옥 씨 그 어머니가 영하 30도 실직이 좀 웃기는 소리지만은 30도부터 40도 사이에 오줌을 쏘면 남자들이 그냥 바로 고드림이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영하 3, 40도 되면 춥고 사람이 정말 보살피지 않으면 얼른 잠깐 죽고 그렇게 험하죠 그게. 아니 근데 추운 걸 다 떠나서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눈이 있으면은 이 눈발을 헤치며 나가야 돼요. 그게 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진사에서 삼지연에 그쪽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밤에 저도 이렇게 산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공포증이 무엇인가? 눈이 해체도 끝이 없이 눈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걸 해치는데 훨씬 이 넘어. 기운이 다 소진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까만 밤이 새하얀 눈만 있으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포증이 엄청 많이 오는 거거든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그렇죠. 네. 아, 진짜. 백두산에서 잘 오다가 왜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다 진짜. 그 먼저 브로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브로커인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도강에서부터 한국이 오는 것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브로커가 있고 그 매 지역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현지 브로커가 있는데 저희가 탈북을 주문을 할 때는 총괄 브로커하고만 연결을 하고 그 총괄 브로커가 현지 브로커들이랑 연계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네. 저희 엄마네가 실종이 되고 이동을 시키던 브로커가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브로커한테 사람이 실종됐다는 말만 하고 아예 연락을 다 두절시킨 거예요. 맙소사. 무책임하다 되게.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핸드폰 연결은 근데 엄마가 그 전날에 엄마도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직접 확인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자 어떻게 엄마를 진짜 찾았을까? 궁금하다. 뭐야? 뭐 있어? 네. 뭐 매나 새 같은 거 아니야? 이 방법으로 비둘기. 아니, 종소리. 비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독수리인가? 뭐야? 개구리야, 개구리? 뭐야? 동물 아니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태블릿 PC. 태블릿?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어머님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엄마를 찾은 건 바로 구글 맵이었어요. 브로커한테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외삼촌께서 계셨는데 외삼촌 댁에 다 모여서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국경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강을 넘어서 아침에 구조돼서 가는 중에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살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 이후에 뭐 장례 예배를 해야 되나 아이고. 약간 근데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저희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단서를 잡은 게 엄마가 도강을 한 지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도강 지점에서 연길 쪽으로 2시간 정도를 이동했다. 라는 거에 근거해서 구간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다 이렇게 붙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통화가 될까 봐. 한 3시간 지났었나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엄마랑. 예. 여보세요 하니까 언니가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로 지금 고모가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사촌 언니가 라고 하고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브로커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냥 산으로만 올라가서 지금 우리 밀림 속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다라고 해서 빨리 올라간 그대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니까 통화가 거기서 그냥 끊겼어요. 전화를 하고 한 1시간 동안 계속 구글 맵을 봤어요. 구글 맵을 보니까 그 도강 지점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점에 초소가 있는 거예요. 예. 경비 초소. 예. 근데 오빠가 날 보더니 죽어 여기 경비 초소가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초소 때문에 초소를 피하려고 산으로 엄마네가 올라간 것 같다. 역시 숫자는 달라. 저희가 따로 여기에서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죠. 어느 도로 에 초소가 있으니까 그 초소 주변에 가서 사람을 찾아라 해서 그 총괄 브로커가 다시 현지 브로커를 시켜서 거기에 가서 찾으니까 그 다음 날 오후쯤에 돼서 산기슭에 여자 2명이 쓰러져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산기슭에 여자 2명이 쓰러져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그때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정말 30분만 늦었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영하 30도에 그렇죠.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구출했죠. 그래서 그러고 일시 안식처에 갔는데 너무 추위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겨우 통화를 해서 엄마랑 그때 살아있는 걸 확인을 하고 빨리 사실 그 장백 쪽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상을 먹지. 동상은 다 걸렸었을 텐데.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그러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탈북을 하다가 실종이 돼가지고 구글 맵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찾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그치. 진짜 있을 처음 수도 들어봐요. 없는 있을 일이죠. 수도 없는 일이고 백두산 쪽에서 얼어 죽지 않은 게 신기하네요. 그래, 저체온증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 수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구글도 많이 해치고 그래서 배워야 아 돼. 구글을 해집고 다니지.
아, 너무 귀여워. 이게 똑똑한 딸 때문에 어머니도 하셨네. 맞아. 진짜 대단하네요. 머리 잘 썼어요, 진짜로. 머리 잘 썼지. 영리.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무사히. 네, 그래서 엄마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고요. 어이고 다행이다. 네, 나중에도 엄마랑 저랑 아유 그때 어땠어 얘기하면 정말 엄마도 정말 너무 막 정말 아직도 앞이 아찔하다. 엄마 이렇게 앞에서 진짜 눈앞이 새까맣게 됐다가 다시 하얗게 됐다를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옥 씨와 오빠 꼭 이만갑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43살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 때문에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엄청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에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이제 의식을 계속 잃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병명조차 모르고 이제 얼마 1년 안으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도 또 막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한약방에 가가지고 비싼 한약을 이제 먹여요. 근데 먹어도 이제 계속 병은 더 악화되고 이제 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삼촌이 이제 한국에 먼저 오셨는데 어차피 거기서 죽을 바에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탈북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지. 근데 사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으니까 네, 그렇죠. 걱정 정말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됐죠. 진짜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엄청 저랑 되게 각별했거든요. 전 17살 때 막 아빠 무릎에 올라가서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팔짱도 끼고 다녀가지고 되게 친구들이 막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각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간암 말기 3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통증이 있는데 힘들게 구해서 이제 모르핀을 투여를 했는데 모르핀 투여하면 이제 그 모르핀 약 때문에 이제 자고 만약에 그 모르핀 약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통증 때문에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진짜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간암이다 보니까 이제 간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숨이 이제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 간이 뭐지? 그 사람들 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진아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삼촌 있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이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해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안고 어머니랑 잘 간 거죠. 또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아프셨잖아요. 네.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할 때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이제 아픈 어머님과 같이 탈북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너무 힘들었죠. 이제 경비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10시 그때 이제 엄마랑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는데 어머니가 밤길이라서 무섭다고 밤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게 뭘 그렇게 달빛 있고 눈 있으면 사람이 보이거든 밤길이. 완전 까매. 까맣죠. 네. 가로등 없는 시골길 운전하다가 라이트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거예요. 진짜 완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이게 탈북할 때는 달 뜨면 탈북 못 해요. 그래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암흑에 넘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달 뜨는 날은 탈북 절대 못 해요.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프고 빨리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체를 한다면 못 간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못 가겠다고 해서 저 진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죽을 거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이렇게 막 부추겨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11시에 그 경비대 대원을 만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저희 브로커 2명, 저 엄마 4명이 이렇게 걸었거든요. 8달. 그때 1월 달이었어요. 얼음이었겠네. 다행히도 추울 얼음이어가지고. 네. 그 브로커 2명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얼음판 위에 이제 한 25분 정도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얼음 위에 그냥 질질질질 끌어가는데 근데 너무 그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5분이 걸렸다면 네.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빨리 막 뛰어갈 거니 그때 원래는. 두만강은 되게 짧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성성한 사람은 한 15분? 길다. 너무 길다. 15분. 아유 5분이면 넘어. 5분이면 뛰면 5분이야. 그때가 19살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이 어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살인데. 근데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뭐 엄마가 좀 이렇게 어린애라면 내가 업그레이드 가서 그럴 텐데 이게 어른이라서 진짜 버겁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끔찍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건너도 문제야 지금. 건너도 문제다 진짜. 건너도 그다음 문제야. 어떻게?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중국 브로커 집에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빨리 이제 아침에 가야 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잠들면 일어 못 나니까 정신을 잃으니까 이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을 잃다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의식을 잃어서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 못 나요. 뭐가 문제가 어머니께서? 있구나. 그게 무슨 병이야? 문제가 있네. 심각하다 진짜.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런 병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 모른대요. 어떻게? 예, 이렇게 자기 혼자 탈북하기도 힘든 이 탈북길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진아 씨가 탈북을 했는데 그런 진아 씨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살린 방법 네. 우리 57 씨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설탕물. 설탕물? 슈거워터. 설탕물로 어떻게 어머니를 살렸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답사수경소에 있을 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돌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뭔가 설탕물을 이제 한 숟가락씩 퍼먹였던 그런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났구나. 브로커 보고 좀 제발 사정해서 이 설탕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설탕물을 이제 한 모금 두 모금 옆으로 이제 기저가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였더니 한두 시간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신기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저혈당 저혈당 쇼크 온 거네요. 저혈당 쇼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예. 저혈당 증상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혈액 내에 이제 포도당 그런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예. 뭐 실신이나 아니면 뭐 발한 그리고 떨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혼수까지 이루어지는. 저혈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주무시다가 졸도를 하시는 거네 거의. 엄청 위험한 거네. 근데 엄청 위험한 증상인 거죠. 대박이다. 사실 중국에서 이 공안들 눈을 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 없었어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갈 때 2층 버스였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항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이제 브로커가 어머니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의식을 잃어서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 걸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알았다고. 네. 그래서 무사히 그래도 이제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 야 이게 그런 잘만하겠네. 태국까지도 지금 말이 이렇게 태국으로 오지 이게. 태국 수경소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머니 상태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아유.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왜냐면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울면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되게 그러실 것 같아서 뭔가 네 그냥 서류 가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한국 간다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때 막 울컥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 한국이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힘이 다 풀렸었는지 바로 쓰러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응급차 가지고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바로 대학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일기라서 양성이라서 그 작은 목만 이제 떼면 되는 거라서. 와, 다행이다. 췌장도 어려운데. 네, 그냥 췌장암이라고 하면 악성이라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신. 살려고 오셨네, 살려고. 이게 북한이면 북한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북한은 암은 상상도 못해요. 그 엄마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떼면 된다고 해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이시고. 네. 엄마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